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쇼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죠. 오늘 보면 약보와 마이너스 13포인트 정도 빠져 있는 2,467포인트를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5% 정도 빠진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박스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스권 상단까지 언저리까지 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현금을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2,500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보고 여기를 돌파하면 2,550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래도 이 자리는 한 번 더 밑으로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투갭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갭 자리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갭을 바꿀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2,400포인트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이렇게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올라와 있는 종목을 우리가 컨택하기에는 조금 시장이 무거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또 보면 기관들의 매도가 좀 많이 있어요. 기관들의 매도가 물량이 한 4,7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고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면 기관들이 물량을 던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이 2,500을 뚫기에는 조금 버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 세 가지 업종을 보는 거죠. 차, 반, 이. 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여기서 순환 사이클을 타요.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파동 자체가 한 파동이 나온 자리고 갭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코스닥 보면 반도체 소부장 쪽, 그다음에 게임주, 그다음에 2차 전지 소부장 쪽.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쪽에서 한번 매기가 붙을 수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거래소보다는 당분간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 개별 종목으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동안 못 갔던 사이클에 대한 종목들이 레벨업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종목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을 컨택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들을 키워드로 잡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좀 쇼티지가 있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수익 난금도 일부 정도는 현금화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테포 쉬어가자 라는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 종목이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전화번호 02377-0269로 전화 주시면요. 저랑 1시간 상담을 할 수 있고요. 1시간 동안 종목을 많이 봐드릴 거니까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예,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사였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5%고 저기 6,080원이요. 6,080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손절해야 되는 건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얼마까지? 이게 이 조선 업체들은 이 삼성중공업은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던 게 실적 베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하게 5,900원까지 엊그제 막 시세를 세게 냈었잖아요. 근데 힘을 못 봤잖아요. 이 조선 쪽 세타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의 봉쇄 완화 때문에 이 최근에 지금 후방 가격이 많이 움직였어요. 배를 만들면 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철이 이제 중국의 영향 때문에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 업체들이 힘을 못 봐요. 최근에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힘을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5,900원에서 6,0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 거예요. 그때 종목을 정리하고 업종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6,000원 오면 그냥 교체할까요? 네,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쪽이 이제 앞으로 이제 3월, 4월 달 되면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지금도 이 철강석 값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의 이제 완화 경제의 이제 흐름이 이제 올해는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원자재 값이 급등이 돼요. 그러면 타격이 있는 게 이쪽 조선업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원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 조선주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실적 베이스는 삼성중공업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 모멘텀이 부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900원에서 6,000원 사이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 팔고 업종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죄송한데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이 종목은 딱 중간값이래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움직임이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래요. 이렇게 거래량. 이게 주가는 가장 중요한 게 거래의 뒷걸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뒷그림자라 그러거든요. 이 거래에 뒷그림자가 있어야 돼. 근데 요즘 최근에 거래가 없죠.
네. 이 그 시점은 어디냐? 이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래가 없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업종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이렇게 들어온 시점이 이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을 좀 잘 보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그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이제 팔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YJ 엄게임즈입니다. 예, IJ 게임즈 사셨어요? YJ. 예, YJ 매수가는요? 엄게임즈. 예, 매수가는 비중은요? 2,955원에 17%입니다. 조금 오래 되셨네요. 예. 예.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네네. 밖에 안 나가니까 뭐 집에서 게임할까 싶어서 네.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요? 그 전에 우리 코로나의 기대감 먼저 반영됐거든요. 2021년, 2022년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런 예.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세 이탈이 일어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 근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살 때는 여기 보면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가총액 혹시 모르시죠? 이거 시가총액 아세요? 시가총액 좀 작대해 보니까. 네, 예. 작아요. 그러니까 작으면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이 펀드멘탈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로 움직여요. 이 실적도 되게 안 좋거든요. 아시죠? 돈을 예. 못 버는 이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게임주가 리사이클이에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2,000원 라인이거든요. 이 종목도 2,000원 정도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이에요. 그럼 2,000원까지는 올 수 있나요? 예, 올 수 있어요. 기술적 반등을 해서 게임주로 순환 사이클을 돌고 있기 때문에 2,000원까지 오면 그때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다음에는 이 게임주 사더라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로 매매할 때는 빨리 이 시그널이 나올 때 종목을 교체해야 돼요. 이게 손절을 하거나 종목을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시가총액이 조그만 것들은 빠른 매매가 필요해요. 그래서 매매의 관점으로 가야 되지 이걸 투자의 관점으로 갈 때는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2,000원 라인까지는 홀딩 2,000원에서 팔고 나오시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센트리온 예. 17만 5천 원에 40%. 답답하시죠? 예, 저거 한다 그래가지고 좀 샀다가 배당 준다가 샀다가 그냥 확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 셀트리온은 이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그 시장에 사신 게 이게 살 때 내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간 거야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간 거냐 이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매매냐 투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떤 저기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라 했다가 물렸으니까 얼마까지 갈라지 올해까지는 가야 되겠죠. 네, 이런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라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건 매매예요. 매매. 그러니까 내가 짧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올 거다라고 하는 매매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매매의 관점은 뭐냐면 이슈가 돼야 돼요. 뭐 시장에 이슈가 돼야 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뭐 2차 전지나 뭐 자동차나 배터리나 뭐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게 막 강하게 움직이고 무슨 이슈가 있을 때 돈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수급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시장에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약바이오 쪽은 이게 소외된 업종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로 접근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들어가서 매매하기에는 안 맞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손해는 안 나고 나올 수 있어요. 목표가 한 18만 원 잡고 상반기까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지 올해 안에 그거 올까요? 네,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이게 사이클이 이제 제약바이오로 돌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점은 이쪽으로 돈이 몰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이 다 끝나는 시점에서 제약바이오가 들어오거든요. 특히 코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제 거래소도 이제 훈풍이 돌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낫지 이게 매매의 관점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18만 원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효성중공업인데요. 아, 효성중공업 사셨어요? 75,100원에 2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없고 네. 뭐 괜찮을란가 하고 샀더만은 이거 네. 뭐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효성중공업이나 그다음에 뭐 조선주나 건설업종이나 이게 안 좋아요. 중공업 들어간 자리는 안 좋아요. 요즘 최근에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 중공업 관련주는 그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럼 이 주가가 그러면 싸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적은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살 때 보면 여기 5만 원부터 9만 원까지 세게 움직였었어요. 그죠? 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올라가고 이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추세라 그래요. 추세로 얘기할 때 우리가 시청률 사신 가격은 어디예요? 여기 7만 5천 원짜리거든요. 이 자리 보면 이 분홍색 선 있죠. 추세선이라 그래 얘가. 이 분홍색 선을 가지고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 다음에는 주식을 살 때는 이 추세선 있죠. 분홍색 선 밑에 있는 이 캔들 봉들이 있을 때는 사지 마세요. 조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가 알고 사면 괜찮을 건데 이게 실적만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홍선이 55일선인가요? 네, 맞아요. 이게 추세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추세가 깨질 때는 거의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 분홍색 선이 이렇게 빠지는 라인 봐봐요. 여기 빠지죠. 이렇게 빠지고, 그죠? 여기 한번 올라가죠. 분홍색 선 이게 추세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분홍색 선을 위에 캔들이 움직일 때는 상승 추세를 만들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이 분홍색이 꺾일 자리는 주가가 빠져요. 그 위치 파악할 때 우리가 이평선을 보면서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어때? 꺾이는 자리죠. 그죠? 그 자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가가 처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트렌드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중공업, 건설, 조선 안 좋아요. 경기 사이클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씩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반등은 네, 해요. 기술적 반등은 반등 얼마까지? 7만 원, 2천 원?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 여기 밀리면 한 번 밑으로 내려와요, 얘는. 그다음에 이런 단봉들이 많은 거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작잖아요, 여기요. 거래가 거의 없거든요. 이 거래대금 뭐 하루에 4만 주 정도 거래되는 거는 이 거래가 없다는 건 인기가 없는 거니까 안 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다음부터는 근데 거래가 예. 손절가는 손절 안 쳐도 될까요? 한 번 반등 들어올 거예요. 10만 2천 원. 예, 반등 들어오고 여기서는 잡는 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가지고 시간을 주기에는 시장이 밑에 사이클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시간 낭비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말고. 네, 손절치지 말고 올라오면 팔까요? 예, 7만 원, 뭐 7만 1천 원 이거까지는 있어요. 7만 2천 원까지는 있어요. 밴드가.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인포뱅크 인포뱅크 사셨어요? 네. 18,500원에 네. 20%입니다. 이거 왜 따라가셨어요? 따라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작년에 들어간 건데요. 그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며칠 네. 전에 네. 예, 팔을라다 못 팔고 지금 이렇게 된. 그저께 팔을라다 그래? 오늘 아침에도 한번 튀었는데 네. 더 갈까봐. 이런 종목은 가벼운 종목이에요.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움직였거든요. 뭐 자율주행차, 삼성카 뭐 이쪽 얘기하면서 이제 전장 쪽에 이렇게 테마로 붙고 그다음에 챗 GPT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런 건 테마라고 그래요. 이 테마의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내가 테크니컬적으로 이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되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챗 GPT 관련주는 다 한번 튀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글 쪽에서 구글 쪽에서 실망감에 구글은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내가 시세를 줬을 때 얼른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또 밀렸다 내려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계속 걸어놓으세요. 19,000원 라인에 걸어놓으면 한 번 더 튀고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돼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15,0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테크니컬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술적 분석을 봐야 돼요. 여기서 꺾였다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 거래가 며칠 동안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 15,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이 거래가 빠졌냐 안 빠졌냐 이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래는 아직 살아 있어요. 살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튀면 치고 나오세요. 매도 치고 나오세요. 알겠죠?
한 19,000원 정도요.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예, 이쪽 오면 팔아버리세요. 예. 그다음 이런 종목은 예, 그냥 매수가에 걸어놓고 그냥 두세요. 저기- 예, 그냥 두세요. 그냥 그렇게 할까 봐요. 예, 이런 종목들이 오랜 시간에 이게 오랜 시간을 주고 내 매수 가격이 오면 그냥 매도 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조금 더 수익을 내는 게 그 자리가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목라인이라 그래요. 렉라인이라 그러거든요. 이 렉은 뭐냐면 이쪽을 돌파하기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대예요.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만 원 정도면 물량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 꼬리 이렇게 나오죠? 꼬리 이렇게 꼬리. 주식이라는 거는 이 꼬리가 나온 거는 이 삐죽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물이라 그래요. 매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야, 내 가격이 오면 팔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매도할 때는 이 매물대 매도가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선생님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저 일봉입니까? 일봉이에요. 저 차트가요? 예, 이런 것들은 주봉과 월봉이 있잖아요. 이건 주봉, 일봉 볼 필요 없고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일봉 가지고 매매해야 돼요. 일봉하고 분봉 보고 매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봉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이게 분봉이에요. 분봉은 타점 잡을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지금 조정이 들어왔으면 여기 이거 볼 줄 알면 여기 1분봉에서 있잖아요. 이 저점과 이 고점의 중간값 라인을 안 깨면 얘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 깨죠 오늘. 18,000원 라인이 안 빠.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짜리거든요. 여기 중요한 게 중심선이에요. 여기까지는 조정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가 이렇게 땡기는지 봐야 돼.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한 번 파동이 더 있어요. 그때 한번 탁 팔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차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네, 전화 주셨어요? 저는 DSR 제강. DSL 자강 사셨어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매수가 6,300원. 네. 비중은 15%. 이거 사신 지 오래됐어요? 아니면 최근에 샀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예. 이거 조금 더 들고 예. 근데 왜? 오늘 그냥 팔을 까다가 조금 팔고 남겨놨는데 좀 더 갈 것 같은데 어때요? 잘 보시는데요? 갈 거예요. 어, 왜 갈까요? 좀 정별로 돼서 그래프가. 맞아요. 이게 위치를 볼 때 그래프가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형 바닥이라고 이 기술적 분석이고 원형 바닥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철강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잘 봐야 돼요. 철강주 쪽은 특히 이제 3, 4월 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강석 값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을 보면서 이런 철강, 제강 이런 관련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이 이제 2월, 3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만든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 차트가 먼저 움직여요. 이슈가 있으면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얘가 왜 움직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이렇게 멈추고 있다가 왜 움직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철강석 값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 원자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DSL 제강이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배열을 만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모멘텀. 그럼 한 번 더 우위로 써요. 우위로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물대예요. 여기 보면 여기 맞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잖아요. 여기가 얼마 라인이냐 7,000원이에요. 여기 보면 이 7,000원 라인 되면 계속 물량이 나오죠. 근데 봐봐요. 여기 보면 이 라인을 이게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라운드 피겨는 뭐냐면 우리가 마트를 가면 이렇게 1,000원짜리를 얼마에 파요? 990원에 팔면 사죠, 사람들이. 그 희한하게 10원 차이인데도 많이 사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단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6,500원, 7,000원, 8,000원, 7,000원 이게 마디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디에서 사람들이 되게 심리적으로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올라오거든요. 이거 올라올 때 거래가 붙어서 올라가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배열 사이클이냐 역배열 사이클이냐 아니면 기간이 얼마나 돌았냐라는 것들을 판단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면 7,000원짜리 한 번 무너졌기 때문에 한 번 이번에 쌍봉을 만든 자리인데 이제 3,000장을 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철거가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로 붙을 수가 있으니까 7,000원 라인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이격도를 좀 벌리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시청님 얘기하셨지만 정배열 됐어요라고 하잖아요. 이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도 밀렸다가 꼬리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전일 여기 보면 5일선을 깨냐 안 깨냐 되게 중요해요. 이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5일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일선이 지금 안 깨죠. 오일선 안 깼죠. 지금 오늘 또. 예, 이거 밀렸다가 지금 오일선 지키잖아요.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사고 있다는 거예요. 종가 관리 한다는 얘기예요. 시가 관리하고 종가 관리하고 장중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알겠죠? 목표가 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사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전화죠? 팍팍. 팍팍! 웹캐시 2610원에 3%야. 아, 그래. 이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어제, 예. 그러니까 좀 오래됐고요. 예. 좀 장기적으로 볼 생각이긴 한데, 네. 좀 부초병 세우듯이 일단 들어가서 조금씩 담고 있는데, 어제도 좀 주가 흐름이 좋고 해서 요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진입을 해도 될까 싶어서 한번 차트랑 이런 거 저가 조금 약해서 네. 좀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장기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갈 거냐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이 관점은 장기적인 관점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스몰캡이라 그래요. 스몰캡. 그죠? 실적이 받쳐주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슈가 있냐 없냐. 있어요. 정보보안 쪽이라. 이런 그 소프트웨어 쪽들은 올해가 좋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관점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위치가 좋은 거냐, 좋지 않은 거냐. 두 번째는 올라갈 이유가 있냐, 없냐. 세 번째는 기관이 손대냐, 안 되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종목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단은 나쁘진 않아요. 그죠? 네. 나쁘지 않아요. 그냥 돈 잘 벌어요. 그냥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냐, 없냐. 인기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수요와 공급, 가격이론은 수요와 공급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경매로 생각하다 보면 원가라는 건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죠. 네.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가격이 어때요? 떨어지죠. 이게 이게 그 주식에서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도 적자가 나도 주가는 올라가요. 왜 그런 가격 이론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실적도 좋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내가 매매의 관점이냐 투자의 관점으로 나눠야 돼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건 투자의 관점이거든요. 네. 그죠? 이제 앞으로 성장할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맞습니다. 그죠? 맞죠? 근데 지금 가격이 2만 원짜리 샀는데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왜 나쁜 자리가 아닐까요? 저는 사실 저는 어쨌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냥 기본만 지키자 위주인데 네, 맞아요. 저 나름에는 싸게 좀 평가가 좀 싸다고 생각돼서 이때 들어갔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싸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무도 몰라요. 이게 싸다 비싸다라는 거를 맞습니다. 정의 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만 예측의 툴대로 우리가 돌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격이라는 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 그다음에 기간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가격. 이게 고점 대비 얼마만큼 떨어졌냐. 우리가 아파트 시세를 볼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가장 비쌌을 때 가장 떨어졌을 때 현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흐름인 거잖아요. 이게 시세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 종목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가격이 얼마냐면 12,000원이었었어요. 그죠? 네. 12,000원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얼마냐면 16,000원대. 17,000원. 예. 그다음에 고점은 47,000원이에요. 지금 이 가격은 싼 거예요, 안 싼 거예요? 싸죠. 중간보다 아래니까. 중간보다 아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중간값까지 이제 조정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점 대비 얼마를 빠졌냐고 뭐 40에서 60%가 거의 저점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가격이 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백그라운드는 뭐냐? 실적이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적이 있어요. 돈 잘 벌어요. 근데 사람이 인기가 없고 그 인기가 한때는 있었어요. 2020년에 1년 동안 주가가 12,000원짜리가 4만 원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이제 조정까지 다 죽고 다시 역사이클에서 업사이클에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오래 끌고 가도 돼요. 목표가는 25,000원, 3만 원 잡고 갖고 가면 돼요. 손실 없이 갈 수 있어요. 조금씩 한번 관심 잘 갖고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모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면 실적 베이스가 잡혀져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정보보안 쪽이에요. 그 올해는 좀 이슈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 이쪽 항상 좋은 판단 감사합니다.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이 이번엔 도움이 됐습니다. 요 자리는 나쁠 것 같지 않아서 모아가는 거. 다른 거 막 테마보다는 이런 실적 베이스가 깔아주는 종목들을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올해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아주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평일에 나왔네요. 그죠? 이제 매일 이제 금요일 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꼭 그 금요일 날 되면 꼭 이 방송을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대한항공이요. 아, 대한항공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35,000원에 48% 정도 돼요. 이거 그렇게 이게 문제가 네. 제가 그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지 정년을 했고요. 아, 예.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가 오래됐어요. 아, 예, 예.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예. 계속 저기 하다가 네. 그만큼 낮춰놓은 거예요. 지금 15,000원 정도. 아, 맞추는 그러셨구나. 건데. 아, 이거 35,000원까지 갈 수 있나 아니면은 지금 내놔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항공은 코로나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코로나의 피해를 가장 많이 얻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 이제 이 주가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멘텀이라 그래요. 이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기대감이 있고 이런 것들 먼저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의 리스크는 하나가 딱 뭐냐면 유가예요, 유가. 지금 주가가 되게 35,000원 고점 찍고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못 가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여행항공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LCC 이 저가형 항공사들이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대한항공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주가가 왜 밀릴까라고 고민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예, 더 예, 많이 예.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유가라고 보거든요. 이 대한항공이 가장 민감한 게 유가예요, 유가. 유가의 영향을 많이 보고 그 유가의 영향이 오늘 또 보면 그 뉴스페이퍼로 보면 유가의 전망을 100달러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제 왜 그러면 중국이 이제 경제에 이제 봉쇄 완화가 되면 유가, 철광석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대한항공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좀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쇼티지가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까지냐라고 했을 때는 이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보다는 밑쪽으로 더 밀릴 수 있어요. 그게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내놓을까요? 저의 관점은 저라면 저는 이거 팔아요. 저가 이걸 갖고 있다면 전 팔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얘는 다운사이클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진선에서 깨졌기 때문에 저라면 종목을 교체할 것 같긴 해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3월달 돼도 유가가 많이 움직이고 이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유가의 영향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시간을 줘서 올라가는 것보다 시간을 줬을 때 더 떨어진다 그러면 저 같으면 과감하게 종목 바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내일 강연회가 있거든요. 원주 강원도에서 강연회가 있어요. 인터뷰 호텔에서 1시에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오셔서 2월 전략하고 올해 전략을 코멘트 드릴 예정이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참석해서 많은 대화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자, 2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중순으로 접어드는데요. 이제 6월 달에는 우리가 조금 이 현금화를 가져가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직수 밴드가 상단이기 때문에 이제 한텀 판파동이라 그래. 파동이 다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 난 걸 좀 걷어가지고 현금화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유리한 입장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밴드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시장은 쇼티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월 중순부터는 수익 난 거를 챙기고 올라가 있는 종목을 잠깐 한 템포 쉬는 전략도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팬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매수가구 비중은요?
18,500원에 네. 20%요. 아, 좀 밀렸네요. 그죠? 네네. 이게 두산 엘러빌리티는 어떤 관련인지 아시죠? 네네. 원전 관련죠. 원전. 그죠? 예. 네, 원전. 근데 이 종목은 그 신재생 쪽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단기로 볼까요? 장기로 볼까요? 장기로 보고 보는 게 있는데요. 단기로 보지 마시고 장기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은 앞으로 계속 이어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이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파동이나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이긴 한데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에요. 시장의 모습과 맞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단기적으로 이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전략이 맞고요. 최근에 보면 이 수급도 나쁘진 않아요.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보면 매일같이 연기금이 들어온 거다는 거는 연기금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가격에 메리트가 있을 때 들어오거든요. 가격이 좀 싸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밀린다 그러면 이 종목은 15,000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밀리더라도 좀 들고 가는 전략을 쓰는 게 낫고 목표가는 2만 원대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 필요 없고요.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돼요. 좀 밀리더라도 홀딩해서 가서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팔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15,000원 돼갖고 매수를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네, 매수해놓고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장기적으로 내가 상반기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좀 더 사놓고 좀 끌고 가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네네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미수가는 네. 52,800원에 네. 15%예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좀 과할 것 같아서 샀는데 네네. 자꾸 올라갔다 그냥 내리고 올라갔다 내리고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이런 종목들은 주요 이제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태양광 모듈 쪽이거든요. 이런 자리들은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중간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어때요? 가격대가 딱 보면 어디예요? 중간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하나, 여기 저점, 그다음 요 딱 가보면 중간 언저리에 있어요. 우리 시청님이 사신 가격이 그죠? 네. 이게 변곡 라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튀면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위쪽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밑으로 한번 이 셔트지가 나오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예요. 그래서 주가를 살 때는 아예 싸게 사거나 아예 비싸게 사는 이 관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종목들은 이 개인들이 매수가 많이 했었어요. 그 외국인들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쉬어가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일같이 6만 원 라인 있죠. 6만 원 가치의 매도에 걸어 놓으세요. 그래요?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밀리면 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가격대 하단은 46,000원대거든요. 여기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 못한다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높지 않으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관점에서는 그냥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쇼티지 자체가 밑에 쪽으로 하락 파동이에요. 파동 자체가 밑쪽으로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많이 밀린다 그러면 한 4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높지 않으니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예, 현대차이고요. 현대차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 예, 22만 7천 원에 15%입니다. 좀 높으시네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이거 작년 재작 그럼 세게 올라갔을 때 왜 안 파? 25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언제 28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안 파셨구나. 그걸 못 봤습니다. 못 파셨어요? 현대 기아차는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 경기를 많이 타요. 민감주라 그러잖아요. 경기 민감주고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흐름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누르고 강하게 못 튀고 올라가 있어요. 현대기아차도 실적 베이스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수 시장의 금리,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를 할부금이 내면서 이제 매수를 하잖아요, 차를. 근데 이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차가 이 취소권이 엄청 많아요. 계약 취소권들이 이게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기아차의 영향은 이게 계약 취소율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차를 뭐 대기해서 받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면 지금은 되게 단축돼 있어요. 사람들이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단기적인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장기적인 사이클은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 시장을 이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데 당분간은 이게 세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재해요. 그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끌고 갈 거야라고 하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다라고 하면 일단 20만 원 오면 나중에 한번 전화 한번 주시고 20만 원까지 끌고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멘토님만 20만 원 선, 18만 원 선으로 하면은 또 조금 추가 매수 단가를 낮추면 어떨까요? 20만 원 선, 18만 원 선 가면.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대형주들은 중요한 게 뭐 시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는 이 업종 자체가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지 않고 시장 분위기를 많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지금 높아요. 2,500포인트짜리 언저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자리짜리가 박스권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준다 그러면 이 종목 먼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위치가 되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대형주 살 때는 시장 위치가 어디냐라고 판단하고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더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 종목이 빠질 때 이렇게 시장이 빠져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거나 어느 정도 조정이 준다라고 했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갭자리라고 하는데 2,400포인트 정도, 2,300포인트 정도에 왔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시장 보면서 같이 타점을 잡아야 돼요. 매수 포인트를. 그런 종목이에요. 대형주 쪽이라.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에서 매수가 비중은요? 예, 5,9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가을에 폐배터리가 핫할 때 샀는데 제가 종목을 너무 한 5등 주고 오른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또 잠깐 그 폐배터리 때문에 이슈 붙어가지고 붙었거든요. 예. 근데 폐배터리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진입장벽이 되게 얕아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폐배터리는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많이 일어나야 많이 이 성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기차 시장 자체도 지금 파이가 크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커갈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붙어갖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정말 테마로 움직여야 돼요. 테마로 보고 테마로 매수매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간다 그러면 손절을 바로 쳐야 돼요. 네, 놓쳤어요. 네, 맞죠. 이 손절, 이제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조그만 이런 코스닥 종목은 실적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 가지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방법을 잘 모르면 손해 보는 확률이 많아요. 네. 이해됐죠?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딱 볼 때는? 지금 한번 살짝 팁이 하나 나오려고 하는데 살짝 한번 튈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한번 안 튀어요. 안 튀어요. 아직. 안 튀어요. 안 튀어요. 이 종목은. 왜 안 튀는지 아세요? 기술적 반등은 살짝은 들어오더라도 잘 튀지 않을 거예요. 그 튀는 거는 뭘로 보냐라고 했을 때 이건 거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단봉으로 쭈끔쭈끔 올라오잖아요. 이런 종목은 이렇게 시세가 나야 돼요. 한번 탁 튀고 올라오면 막 10%, 막 18% 막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이게 탄력도라고 하거든요. 요게 지금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래가 확 이렇게 들어오거나 반대로 거래가 이렇게 쫙 말랐을 때 있잖아요. 거래가 없을 때 그때 시그널 잡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완전 줄었거나 아니면 거래가 터졌거나 이 둘 중에 하나 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이제 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걸 이거 체크해서 대응하면 돼요. 알겠죠? 첫 번째는 거래가 완전 죽었거나 두 번째는 거래가 텄거나
지금 거래도 아직까지는 웬만한 거래가 있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확 죽어야 돼요. 여기 보면 거래가 확 말고 그 다음날 어때요?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이런 게 포인트예요. 이런데 그다음에 이 거래가 또 강하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거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6,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6,000원을 팔면 돼요. 알겠죠? 대표님 근데 이게 네.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네. 그 재무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 재무를 잘 안 봐요. 재무제표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1월, 2월, 3월달 코타코 꼭 네,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그래가지고. 얘기했지만 이게 감사보고서 못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재무가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한번 그래서 대응 제가 한번 해서. 사실 수익이 좀 났는데 2월달에 그러면 자르면 어떨까요? 그냥 재무가 안 좋고 불안해가지고. 그럼 팔아버려요. 내가 불안한 거는 내가 힘들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그 네, 주체가 내가 되니까 팔아버리세요. 그냥. 알겠죠?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했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CJ ENM이요. CJ ENM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14만 7천 원에 10%. 아, 14만 7천원에 10%로 사셨어요? 좀 높게 네네. 사셨... 아니, 예.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죠? 속 많이 썩었었겠어요. 아니, 신경은 안 쓰는데 네, 제가 지금 뭐가 궁금하냐 하면은 네네. 이거를 네. 저 재매수를 들어가야 될지 안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럼 제가 더 매수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매수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매수하라고 할 것 같은. 예, 맞아. 매수해야 돼요, 이 종목은. 그렇죠. 예, 왜요? 에, 똑같아요. 이제 좀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예, 뭐 예. 작년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는데 지금 어때? 항상 지금 뭐 콘서트도 하고 예, 막 예. 놀러도 여행 가고 그러면 놀자주라고 예, 해요. 예. 엔터주들이 그동안 실적이 많이 안 좋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 실망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예. 살짝 좋으니까 작년보다는 정말 안 좋았던 최악기가 올해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기저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관련주는 좀 사놓고 기다리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네, 있어요. 예. 어렵지 아니, 않죠. 예. 예. 좀 많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뭐 그거야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이 대형주잖아요. 시가총액 2조 3천억인데 밀리더라도 네. 버티면 이 종목은 14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손해 보고 나올 네. 건 아니고 사놓고 기다리면 네.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예, 이거 네. 이제 순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놀자주라고 하거든요. 뭐 엔터 네. 관련주, 그다음 OTT 관련주, 그다음 콘서트, 여행 관련주 올해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 네. 뭐 이런 것들 다 좋으니까 엔터 쪽으로 네, 올해 네.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홀딩 그래요? 의견 드릴게요. 쭉 한번 들고 예, 가보세요. 아니, 홀딩은 하는데 네. 그럼 어느 선에서 들어가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네. 만약에 주가가 이제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볼 땐 다음 주 정도 조정이 들어오면 10만 원에서 10만 4천 원 요 구간이요. 55일선 네, 분홍선 요 네. 라인에서 오늘 꼬랑지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밀릴 네,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는 좀 네. 사놓고 좀 끌고 와도 나쁠 네. 것 같진 않아요. 그 자리를 범위를 잡고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하 전화 주셨어요? NC 소프트요. NC 소프트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50만 원에 20%요. 50만 원이에요? 좀 밀렸네요, 그죠? 근데 이게 매출은 뭐 최대 매출을 올렸다는데 그렇게 갑자기 어제부터 확 빠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렇게 보면 주가가 싼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봐봐요. 예. 지금 가격이 되게 싼 거 아니야? 이 종목이 100만 원짜리 갔는데 지금 35만 원 찍고 45만 원은 싼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 예. 그럼 가격이 싸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살 때는 가격을 보면 반대로 보는 거예요. 이 30만 원에서 반대로 48만 원까지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관점을. 내가 사는 위치가 어디냐,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떨어진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 안 올랐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맞죠? 예, 예. 생각이 좀 다른 예,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볼 때 주가가 전체적인 흐름은 가격이 싸요. 근데 내가 사는 시점에서의 가격은 지금 많이 올라왔어, 안 올라왔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예, 예. 그렇죠.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많이 올랐죠. 맞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뭐 내둬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됩니까? 이제 사이클을 보는 거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단순하게 이런 종목은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가총액이 커야 작아요? 크죠. 예. 시총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빨라요, 느려요? 거는 게 이렇게 막 등치가 크니까 어때요? 천천히 걸어가죠. 그렇죠. 엄청 멀쩡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을 줘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업황이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이 올해는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냐 떨어질 수 있는 사이클이냐라고 했을 때는 게임주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이클이 업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 30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올라왔고 이 중간 라인 조정이라 그래요. 이 중간 조정,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까지는 훼손이 시키지 않으면 조정 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 훨씬 더 좋아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 내기에는 어려워요. 왜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로 봐야지 단기적인 매매의 관점에서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 내가 올해 한 뭐 6월달, 7월달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내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두 가지에서 매매의 관점이냐, 투자의 관점이냐, 저라면 그냥 투자의 관점으로 저는 끌고 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7월까지요? 저는 가져갈 거예요. 게임적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 예,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밀리면 41만 원까지 밀려요. 예, 41만 원이요? 예, 거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한 번 더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 있어요. 41만 원 밑으로 더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야. 그러면 끌고 가면 되는데 내가 단기적으로 볼 거면 손절해야죠. 그 선택을 손절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면 여기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우리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원익 비애니. 원익이요 사셨어요? 예. 원익 비애니. 예, 매수가 비중은요? 8,700원에 자꾸 추가 매수해가지고 지금 20%. 아, 그래? 예. 이거 왜 이걸 사셨어요? 누가 사랬어요? 이거 전에 벌써 이거 하기 전에 예. 몇 년 전에 샀거든요. 이거 사줬고 계속 들고 있으셨어요? 예. 힘드시죠? 빠지네. 이 종목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가격이 좀 밀릴 수 있거든요. 이 다음부터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 하시기엔 되게 어려워요. 이 변동성이 세가지고. 근데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밀리더라도 좀 갖고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10,000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말고 좀 밀리더라도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아요. 2차전 장비 쪽으로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월 정도까지 갖고 있다 생각하고 조금 밀리더라도 갖고 가는 게 나아요. 거래가 잡혀있기 때문에 한번 빵 이렇게 올라오면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온다 그러면 9,0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때까지 홀딩 하세요? 9,000원까지 가겠습니까? 네, 이렇게 팔지 말고 갖고 계세요. 한 번 더 있어요. 9,000원까지 오면 내 매수가 온다 그러면 팔고 나오시면 돼요. 예. 알겠죠? 예,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은 다음 주에는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판단하시고 올라와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수익을 좀 챙겨놓고 시장 조정 대비해서 또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2월 중순부터는 우리가 조금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이 맞고 현금을 일정 부위 가져가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제가 출연하니까요. 내일 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